커피를 못 먹으니까 라떼가 맛없어요. 근데 라떼 맛없거든 사실. 그러니까. 그냥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어. 자, 그럼 여러분 이제 30분까지 20분 남았는데 일단 기본 개념 설명 좀 하려고 해요. 하고 이제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 건데 네. 기본 개념이 이제 오늘 2가지 정도를 진행을 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. 목표긴 한데 자,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지금 3번째 파트죠.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좌표 했고 직선의 방정식 했고 이제 그 다음 뭐 하는 거야? 원의 방정식 하는데 자,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하자면 당연히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되게 쉬워요. 외우기만 하면 돼. 자, 첫 번째 파트 뭐였어? 당연히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단원도 맨 처음 맨 처음 한 게 그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였잖아. 맞아 아니야? 그래서 표준형, 일반형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거 하면서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점이 주어질 때, 한점과 기울기가 주어질 때, 뭐 x좌표는 y좌표는 할 때 이런 거에 따라 어떻게 세우는지 설명을 했잖아요. 네. 비슷하게 원의 방정식도 일단은 기본 공식 외우는 거예요. 자, 근데 직방도 기본형, 표준형, 일반형 있었던 것처럼 얘도 기본형, 제일 기초적인 형태가 있고요. 그 다음 또 그걸 예쁘게 정리한 표준형이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일반형이 있거든요. 보통 일반형은 풀어 쓴 거지, 그치 얘들아? 그래서 어떤 형상이면 직선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했던 거랑 비슷하게 는 0이라고 했던 거랑 자, 기본형이 뭐냐면 표준형, 일반형 정리하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 원이 뭐예요? 원이 뭐야? 어떤 도형을 원이라고 불러? 파이로제트. 아니 어떤 도형이라는 건 정체를 얘기하는 거야. 성질이 아니고 뭐 넓이, 파이의 제곱은 넓이잖아. 원의 넓이 갑자기 왜 얘기하냐고. 중심으로부터 그 변이 다 같은 거리에 있는. 그치? 정확히 표현하자면 원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점, 우리가 이 점을 이제 중심이라고 부르기로 했지만 그 용어를 정하기 전에는 그냥 어떤 특정한 점이겠죠? 예. 자, 어떤 특정한 점에서 같은 거리, 그러니까 이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부르기로 한 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원이라는 도형은 어떤 특정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어떻게 한다? 모아놓은 거죠. 예. 그럼 모으면 얘가 이렇게 돼서 뭐가 나온다고? 원이 나와요. 네. 맞나요? 네. 질문. 그때 이 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. 자, 그래서 이 특정한 점을 A, B라고 하고 이 거리를 반지름 R이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점에 특정한 점 P, 이 P라는 점이 움직이는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됐어.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.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푸는 법이 2가지가 있겠지. 어떤 거? 자체적으로 식을 세우는 방식과 남의 식을 뺏는 게 있다고 했어. 맞아 아니야? 네. 자, 지금은 뺏을 식이 없지? 네. 자체적으로 식을 세우면 돼. 네. 그럼 내가 어떻게 푼다고 했어? 이 자취를 구해야 되는 놈을 점의 좌표를 뭘로 놓는다? x, y라고 놓은 다음에 x랑 y로 된 식을 어떻게든 만들면 된다고 했죠? 네. 그럼 질문해보자 얘들아. 얘랑 거리가 r입니다를 우리가 어디서 배운 공식으로 쓸 수 있죠?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으로 세울 수 있죠. 맞습니다. 그럼 어떻게 돼?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루트 씌운 게 r이니까 양면 제곱하면 루트 없애면 r제곱이다. 네. 해서 나온 게 원의 방정식이에요. 네. 그래서 제가 자체의 방정식 중에서 자체적으로 식 세우는 애는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애다? 증명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. 그래서 끝나면 정리가 되는 거야. 원의 방정식으로 정리가 됐잖아. 그치 얘들아? 네.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남의 식 뺏는 걸로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그죠? 자, 이걸 외우는 거잖아.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? 표준형이라고 불러요. 그럼 일반형, 기본형은 뭐냐? 중심이 어디? 중심이 0,0이고 반지름이 얼마? R일 때 그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어? AB가 0이니까 얼마?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. 요렇게 써서 제일 기초적인 걸 배운 다음에
그럼 중심이 0,0이 아니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?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중심이 얼마? 이제 A, B고 반지름이 얼마? R이면 어떻게 되겠어요? 방금 쓴 것처럼 x-a의 제곱 더하기 y-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온 거야.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예요 그냥. 됐나요? 네. 그러면 일반형은 뭘까? 얘들아 일반형은? 일반형이라는 건 그냥 형태만 빨리 그냥 예쁘게 뽑아낸 건데 이건 여기 전개 보면 알겠지만 x에 대한 몇 차항이 나와? 2차항 나오고 y에 대한 몇 차항 나와? 2차항 나오고 1차항도 나와 안 나와? 나와요. 나오는데 개수는 바뀌겠지 a에 따라. 네. 그래서 아무튼 1차항인 x가 생기고 같은 식으로 1차항인 y가 생기고 네. 그리고 숫자도 생기지. 네. 뭐 a제곱, b제곱, r제곱 관련해서 맞아 아니야? 네. 맞아요. 그래서 상수항 생긴다고. 네. 그래서 요따구로 생긴 게 됩니다.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처럼 풀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? 일반형이라고 불러요. 네. 자, 일반형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열받아요. 이거 중심좌표 얼마야? 반지름 얼마야? 그냥 안 보이죠? 네. 원래 직선의 방정식도 그랬잖아.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풀었으면 안 보이잖아. 네.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기울기도 보이고 y 절편도 보인단 말이야. 맞아 아니야? 맞아요. 얘도 마찬가지 안 보여.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? 여러분이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. 변화를 해야 됩니다. 그럼 시험 내시는 분들은 아싸 일반형으로 일단 내야지 하고 낸다고. 네. 왜? 여러분이 하나라도 더 고생하라고. 여러분이 저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리해야겠죠. 자,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떤 모양이 나와? 제가 해드릴게요. 이 식을 완전 제곱식 두 개 합으로 바꿔야 돼. 맞아 아니야? 맞아요. 바꾸면 x 플러스 2분의 라지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라지 b의 제곱은 2분의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고 나니까 보이지? 중심좌표 얼마야? 마이너스 2분의 라지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라지 b죠. 네. 반지름은요? 써줬는데 못 읽어? 반지름은 2분의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된다. 네. 그럼 이것도 외워야겠지. 그렇죠. 여러분 변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외워야 돼요. 알겠죠? 네. 표준형 자체를 외워야 되고 일반형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 외워야 되는데 그거에 써있어요. 써있죠 당연히. 교재에도 다 써있어요. 내가 안 써있는 거 설명하진 않아요. 자 얘들아 잘 봐.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겨. 이 반지름이요 루트가 있죠. 근데 자 이 아래 값이 음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져? 허수가 나오는 거야 반지름이. 야 반지름이 허수면 걔가 존재해? 말이 안 돼요. 그쵸? 그래서 여기서 뭐가 붙는다?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된다? 얘가 원 판별식이라고 어떻게 보면 네. 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식인 거야. 그래서 어떤 애? 라지 A 제곱 더하기 라지 B 제곱 빼기 4C. 원래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. 걔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.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원이라 부를 수 없어요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. 0이랑 같으면 그냥 점이. 0이랑 같으면 점 되는 거지. 근데 사실 원이 아니지. 원 되려면 아무리 작아도 반지름이 존재해야 되니까. 여기 이제 꼬다리 공식인데 이건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인데 지름의 양끝점 알 때 지름 이건 사실 근데 몰라도 돼. 솔직히 말하면 원래 지름의 양끝점을 x1, y1, x2, y2라고 알면 이 증명도 있는데 증명도 몰라도 되고 사실 이 공식 자체를 몰라도 돼요. 이런 식으로 하고 능령 세우면 이게 지름의 양끝점 할 때 원방이거든? 근데 이거 몰라도 돼. 보통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까요? 내가 지름의 양끝점을 알아. 그러면 이 둘의 중점이 뭐예요? 원의 중심이죠. 네. 그리고 요 길이가 뭐예요? 반지름이죠.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? 맞아요. 왜냐면 이렇게 써놓고도 얘도 또 정리해야
중심 좌표도 알고 반지름도 알 거 아니야. 예.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첫부터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. 네. 그래서 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두면 좋은데 꼭 안 해도 돼요 얘는. 알겠죠? 네. 근데 요건 외워야 돼. 얘는 외워야 돼. 네. 별표 친 놈들은 좀 외워주세요 당연히.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, 자 잠깐만 좀 더 얘기할게요. 여기 하나 더 살을 붙이자면 보통은 표준형 기반으로 해요. 웬만하면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형 형태의 식을 세워놓고 아는 정보는 쓰고 모르는 건 미지수로 두고 푸는 거예요. 네. 그럼 힌트 주어지면 막 대입해서 풀겠지. 맞아 아니야? 네. 이따 보여줄 거야. 근데 보통은 문제 풀 때 뭘 기반으로 한다? 계속 표준형 기반으로 할 거야. 네. 그럼 일반형은 대체 언제 쓰느냐? 딱 한순간밖에 없거든? 일반형을 쓰는 순간은 딱 한순간 언제냐면 3점이 주어질 때.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. 이 원 위에 3점이 주어져. 네. 그러면 생각해봐.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? 만들어져요. 그러면 삼각형이 있고 이 원이 사실은 이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? 외접원이 되는 거죠? 네. 그럼 원의 중심이 뭐예요? 외심이 되는 거죠? 네. 그래서 제가 말했었잖아요. 단원별로 외심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씩 있다고. 그래서 이게 외심 구하기 3번 방식입니다. 요걸 풀면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교육과정상에서 저 외심 구하기 3번을 하려면 저게 요새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거든? 내가 해주긴 할 거야. 근데 왜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냐면은 그 1차 방정식 3개 연립한 문자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3개를 하는 게 원래 그거를 공수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 했는데 최근 바뀐 교육과정에서 안 해요. 그래서 요 방식을 요거 이제 안 하고 그냥 이거 어떻게 푼다 3점 주어지면 평면 좌표 때 배웠던 것처럼 합니다. 어떻게? 중심 좌표를 모르니까 미지수로 두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게 된다? 같다로 풀었던 거 기억나? 네. 언제? 평면 좌표 때 했던 거. 그걸로 많이 풀어요 요즘에는. 근데 요 방식 설명해 주긴 할게요 제가. 네. 어렵지 않아서 알아두면 좋은 거라서 요 정도는. 그래서 이렇게 외접 그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게 공식이 몇 개 많지도 않고 요 정도밖에 없고 요거 외우면 됩니다. 네. 알겠죠? 네. 자 그리고 대표 유형 간단하게 그러니까 설명해서 맛만 보여주고 제가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빅타임에 문제 풀면서 보여줄게요. 알겠죠? 네. 자 대표 유형이 뭐가 있을까? 일단은 그냥 세우는 거. 일단은 요 말한 것처럼 요 원의 방정식 써먹을 수 있는 기본 문제가 있겠죠? 네. 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거야. 여러분들 대놓고 뭐 중심이 1,2고 반지름은 몰라요 하면 미지수가 하나인 거지. 네. 근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3,5를 지나요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. 그러면 요 정보를 반영해서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돼야 안 돼 얘들아. 왜요? 왜요? 이렇게 됐지. 근데 얘가 3,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. 그렇죠. 그래서 여기다가 3,5를 넣어. 그러면 13. 그래서 원방이 완성된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것부터 먼저 연습할 거라고.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다? 루트 13인 걸 알 수 있는 거죠. 맞아요? 뭐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이 공식 쓰는 걸 할 거라고. 자 그리고 여기 살짝 변주를 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로 원의 중심이 직선 또는 곡선 위의 점인 경우. 뭐 미지수 하나 추가되고 힌트 하나 추가되는 구조겠죠. 네. 그치? 뭐 이런 거 하나 생길 수 있고요. 그 다음 3번. 저건 뭐 보자. 일반형이요? 어? 아니 1번이면 볼게요 갑자기. 아니 마플 위에 나오는데 그 그건 아니고 내가 이거 어차피 지금 정리해서 해줄 거야. 자 이게 그 X축의 위에 아니 X축에 접하는 원, Y축에 접하는 원,
그리고 동시에 접하는 원. 이런 식으로 축에 접하는 원 관련된 게 나와요. 네. 그리고 이거 할 때 뭐가 나오냐면 특히 그 x축,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어디 있다?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거. 이거 이용하는 문제가 있거든요. 이런 거 하나 보여줄 거고요. 자,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는 유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자치의 방정식. 그 남의 식 뺏는 특히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게 있거든? 근데 이거 요번에 여러분 안 나온다고 했던 내용이긴 해요. 학교에서 안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? 뭐 알려줬다고 하던데? 현준이가 그때 보여줬었던 거? 거기 아폴로니우스 원도 있긴 하거든? 근데 설명을 할게요. 왜냐하면은 아폴로니우스 원으로 설명 안 돼도 문제는 나올 수 있어, 비슷하게. 근데 다만 그 풀이법이 아폴로니우스 원이 아닌 건데 그런 얘기를 해줄 거야, 이따가. 그래서 요 정도 4개 대표 유형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요. 저도 사진 찍어야겠다. 찍어서 올려드릴게요, 제가. 그리고 요걸로 이제 문제 풀 거니까 그 쉬는 시간 30분 가졌다가 우리 1시부터 요거 좀 진행해 봅시다. 알겠죠? 네.